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지향해도 얻지 못할 공자의 5가지 덕목.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스승님께서는 한 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사를 듣는데 구에 들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서 듣게 되시는 겁니까? 자공이 대답하길 스승님이 온, 량, 공, 검, 양으로 얻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스승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공자의 제자 자금과 자공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를 기록한 문장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 소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금은 군자의 마음을 추측하는 내용의 질문을 한다. 자금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로 스승인 공자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자금은 공자와 사이가 가까웠던 자공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스승님이 정나라, 위나라, 제나라 등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국사를 의논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묻는데 스승님이 구해서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대화 내용을 각색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교수님의 성과를 홍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 스스로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연구를 뽐내는 것입니까? 기업가들이 정말 교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기업가들이 교수님의 방문을 매번 환영할 수 있습니까? 공자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금의 질문에 자공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을까? 언변이 유창하고 외교적 수완이 뛰어났던 자공은 온, 량, 공, 검, 양으로 얻으시는 것이다 라는 적절한 대답을 찾았다. 사람들이 공자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국사를 상의하려 하는 것이지 금전을 제공하거나 파벌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홍보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공자는 온, 량, 공, 검, 양한 사람이었다. 온은 온화하다는 뜻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쉽게 남들 눈에 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량은 선량하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며 적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은 공손하다는 의미로 함부로 허풍을 떨거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위나라 군주 영공이 공자에게 용병술과 전투 방법에 관해 물었다. 공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군대 일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제사와 관련된 일만 공부해서 싸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은 이렇게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검은 검수에서 사치를 부리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은 겸양하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정적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적이 거의 없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공자는 자기 삶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도 구하지 않았다. 온, 량, 공, 검, 양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요행을 바란다. 공자의 행동과 품행은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는 군자와 닮았다.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매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천명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공자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공자는 그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공자는 어떤 과업을 이루려면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원칙을 배반하지 않고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유지하며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공자의 능력과 성품을 익히 알고 있는 자공은 자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받아친다. 스승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자금이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 두 제자의 대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논어의 이 구절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준 문장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충실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리에 맡겨야 한다. 외부의 욕망은 항상 존재한다. 충분한 재물과 명성을 다 가진다고 해도 내면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은 개인에게 가장 값어치가 높은 덕목들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내면의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공자의 이러한 처세 원칙은 노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몸을 뒤로 해도 몸이 앞서고 자기 몸을 소외시켜도 존재한다. 조급해하며 무엇이든 싸워서 얻으려 하면 결국에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초조하고 부정한 수단을 쓰기 쉽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를 자꾸 바꾸다 보면 적이 많아지는 법이다. 공자의 행동은 시야를 더 넓히는 것이었고 이는 노자의 원칙과도 같았다.